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한액 소득 공제에 대해서 5분 특강을 진행할 현백생명기사무소의 이현희 세무사입니다. 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한액이라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예요. 그렇게 해서 이자가 발생한 경우 이자 상한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그 세제 혜택인데요. 2014년 1월 1일 이전, 그러니까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그 요건이 좀 더 강화돼 있었어요.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의 주택이었어야 되고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었어야 됩니다. 근데 2014년 1월 1일부터 약간 완화를 해서 국민주택 규모의 요건은 빠졌고요. 기준시가 요건도 좀 더 완화돼서 4억 이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기본 사항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12월 31일 현재 1주택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부부의 경우에는 주택수가 합산이 돼요. 일반적인 세법에서는 주택수 계산할 때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라서 각자 소유의 주택에 따로따로 세대 분리해서 이제 거주 중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주택수가 합산이 되기 때문에 2주택이 돼서 그 저당 차입금 이자 상한액에 대해서 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3번이에요. 이건 별표 놓고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근로자 본인이 주택 명의자이면서 대출 명의자여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따가 사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세대원일 때도 이 공제가 가능할까? 네, 세대원일 때도 공제가 되는데 이제 세대주가 주택 관련된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대원칙은 성립이 돼야 돼요. 2번에 있는데요. 세대원인 근로자가 대출 명의자이면서 주택 명의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세대를 분리를 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약속드린 예예요. 사례 첫 번째 거. 이번에는 이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A가 근로자예요. 근로자가 누군지를 보셔야 돼요. A가 근로자이고 세대 주인 경우입니다. B는 배우자예요. 자, 여기서 공제되는 건 제가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드렸죠. AA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주택 명의와 대출 명의자에 A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 하나라도 빠지거나 둘 다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대 원인 경우. 자, A가 마찬가지로 근로자이고 세대원인 경우예요. 이번에는 자, 세대주가 주택 관련된 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 관련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는 주택 명의에서 A가 빠졌죠. 네 번째에서는 대출 명의에서 빠졌어요. 다섯 번째는 둘 다 빠졌으니까 아예 안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뭘 알아볼 거냐면 대환도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대환은 뭐냐? 쉽게 말해서 금융기관을 갈아타는 거예요. 자, 이것도 공제는 가능한데요. 당초에 그 공제에 가능한 요건을 충족을 했었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또 요건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갈아타더라도 15년 이상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기존의 그 차입금 대출 계약서와 신규 차입금 대출 계약서의 그 사본을 근로자는 회사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좀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한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하는 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